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소설가 이회수 씨를 화천 쪽배 축제에서 만났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에 일어난 주요 소식 클릭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 청와대의 이모저모 청와대 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600년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켜왔던 숭례문의 파란만장 순환기 대한뉴스의 재발견에서 만나봅니다. 참여, 재미, 신뢰, 공감. 김윤주의 참재 신공에서는 정책 포털 공감코리아에 올라온 유익한 정보들을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백두대간을 시원스레 달리는 기차 여행. 카메듀서의 영상 미학에서 떠나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소식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것은 탑승객의 SNS를 통해서였죠. 이처럼 SNS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 전달을 비롯한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KTV SNS 매거진에서는 이러한 SNS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실생활에서 보다 유용한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보다 알차고 보다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의 장, KTV SNS 매거진. 먼저 한 주간에 일어난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는 클릭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마다 에너지 절약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 홍보 캐릭터들이 킨텍스에 출동했습니다. 절전의 달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생활 속 전기 절약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관람객들은 퀴즈를 통해 대기 전력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고 캐릭터들의 지원으로 직접 전기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전기 만들기 참 쉽지 않죠? 전기를 아꼈습니다. 시작! 전기를 아꼈습니다.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대기 전력을 아끼려면 홍보 캐릭터들처럼 플러그를 뽑으세요.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절전을 생활화하자고요. 전기를 줄입시다. 전기를 줄입시다. 대기 전력을 줄입시다. 전기를 줄입시다. 한 번 더. 요즘 길거리에 예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대 밖 관객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남구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모두 시민들이 어디에서든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가면서 날씨 더운데 신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이게 콘서트 같은 데 찾아가지 않으면 직접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공연인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아요. 다음 공연이 우리 주변에 마련될 수도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쪽배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화천으로 출발. 이 수많은 관광객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화천군을 찾은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쪽배 축제를 홍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 바로 소설가 이회수 씨입니다. 화천은 사실 예전에 여기에서 뗏목으로 마포나루까지 소금을 실어 날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사적 그 사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사실 쪽배 축제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됐는데요. 또 특히 이제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한다는 특성이 있고요. 비교적 좀 뭐 진솔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훨씬 그쪽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직접 이제 현장에서 찍어서 사진과 함께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함께 오신 분들과 사진을 같이 찍거나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예, 화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8월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위반 무사고할 것을 1년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주어서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정지 처분 일수에서 감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책위와 함께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제출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안내를 받고 1년 동안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끝! 개그맨 서승만 씨가 영화 진실의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진실은 제가 이제 3번째 만든 작품인데 여기 개그맨이 만들었다면 대부분이 코미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릴러입니다. 근데 이 스릴러를 좀 무거운 얘기인데 이 왕따 문제, 집단 따돌림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선택한 거는 제가 이제 개그맨이지만 이런 그 느낌의 조금 무거운 거, 사회성 있는 거를 좀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 쑥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들한테, 스태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꾸로 야, 너 축하한다. 너 부천영화제 초청됐으니까 가봐라. 막 그랬더니 막 거기 좋아서. 진짜로 하고 싶은 영화는 완전 코미디. 정말 이제 코미디 영화를 저도 이제 좋아하고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진짜 이제 내가 코미디 영화를 만들면 정말 잘 만들 것 같아요. 재밌게.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부를 이제 좀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내용의 것 말고 그냥 코미디, 재미난 거 있죠? 막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한 재미난 로맨틱 코미디 이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나오면서 그냥 웃다가 끝나는 거 이런 걸로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감독이란 말이 굉장히 쑥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쑥스럽긴 할 겁니다. 저는 어차피 개그맨이기 때문에 개그맨인데 영화도 만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재미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니까 혹여 서승만이 영화 만들었다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큐! 개그맨에서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서승만 씨.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 청와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청와대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달 29일 4박 5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거제의 저도 휴양소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저도 휴양소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인 청해대가 위치했던 곳으로 어린 시절 가족들이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냈던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데요. 박 대통령은 휴가지에서의 사진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 글도 함께 올려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휴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취임 이후 모처럼 가진 휴식인 만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응원했는데요. 재충전의 기 팍팍 받으시고
앞으로도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달 그녀의 사촌인 윌터 조지 글로스터 공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는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은 과학기술과 문화 분야에 특히나 오랜 역사와 역량을 지닌 나라인 만큼 이번 국빈 방문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8년) 방화 사건으로 안타까운 고초를 겪었던 숭례문이 5년여의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지난 5월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00년의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켜왔던 숭례문의 파란만장 순환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08년 2월 전 국민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든 숭례문 방화 사건. 그 후 5년 3개월 화마가 남긴 상처를 딛고 제자리에 우뚝 선 숭례문을 지금 만나본다. 국보 제1호인 서울의 남대문. 조선 왕조 태조 때 축조한 이래 여러 차례 수리를 했는데 남대문은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서 우리나라의 성문을 대표할 만한 건축물입니다. 1890년 조선국 진경에 담긴 가장 오래된 숭례문의 사진과 같은 시기에 찍힌 사진에 있는 이것, 바로 성곽. 하지만 숭례문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성곽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1907년에 이르는데 일본의 그 당시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칭하는 이름하여 일본의 황태자가 어떻게 조선의 그 문 안으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그 빌미로 성문 주변에 있는 성벽을 헐고 이미 그네들의 준비한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성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문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 옆으로 크게 떳떳하게 들어온다는 이런 명목으로 성벽을 헐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황태자의 빳빳한 고개가 성곽을 무너뜨리고 양쪽 날개를 잃은 숭례문의 처량한 모습이라. 하지만 이는 숭례문 순환 역사의 서막에 불과했으니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멍들고 찍히다 못해 건물 전면 해체라는 큰 수술대에 오르게 된 숭례문. 대한민국 국보 1호인지 동래북 1호인지 팔자 한번 기구하다 기구. 서울 남대문의 중수공사가 작년 7월에 시작되어 지금은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대문의 국보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돌 하나, 나무 하나를 다루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하며 거대 건축 기술을 그대로 본따서 옛 모습을 찾아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했던가. 바람잘 날 없던 숭례문도 국보 1호 대접받으며 기쁘는 날 오는가 싶더니 하늘도 무심하다. 이번에는 국보 1호 자동 논란까지. 강력한 라이벌들의 등장으로 가슴앓이에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뭐니 해도 숭례문 순환사의 가장 핵심은 2008년 방화 사건. 새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 지질이 폭도 없음을 증명하며 또다시 숭례문은 무너져 내렸다. 이후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힘으로 잃어버린 숨을 되찾아가던 숭례문. 그 와중에 하마터면
쓰레기 집화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뻔한 눈물의 사연까지. 남대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실제 현장에 한번 와서 보고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의 역사와 시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시련의 아이콘으로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숭례문. 600년 역사의 아픔을 안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숭례문은 다시금 대한민국을 품어 안는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적 숭례문. 앞으로는 슬픈 역사의 상징인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족 저항의 상징인 서대문 형무소의 과거와 현재를 대한뉴스와 함께 찾아가 봅니다. 이번 순서는 정책 포털 공감코리아에 올라온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해드리는 김윤주의 참, 제, 싱, 공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 동안 국민들이 많이 본 정책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주민번호, 바다. 세 가지 키워드가 나타나 있는데요. 각각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니다. 먼저 공무원입니다. 201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이 발표됐다는 소식인데요. 내년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올해보다 3개월 앞당겨진 4월에, 7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올해보다 1개월 늦어진 7월로 미뤄졌습니다. 시험 일정이 고지된 만큼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계획을 잘 짜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해야 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아름다운 해안 경관 17곳을 선정해 조망데크와 보행로 등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경주시 주상절리와 순천만 조망공간 등은 주말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상세 위치를 비롯해 인근 관광지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과 내륙권 발전기획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게 정책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야 폴리씨. 그런데 폴리씨는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폴리씨의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릴게요. 폴리씨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쉽고 재미있게 정부 정책을 알려주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SNS 캐릭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90%가 사용한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정책 이야기만을 모아 전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피서철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를 비롯해 통합 교통정보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등 그야말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까지 폴리씨의 카카오톡에서 전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쉽고 재미있게 정부 정책을 알려주는 폴리씨와 여러분도 친하게 지내보는 건 어떠세요? 북극 항로를 통해 우리 국적 선사가 첫 출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동쪽 해협을 통과해 북극해를 지나가는 항로인데요. 통상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까지 갔던 기존 항로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했을 경우 거리만 7,000km, 32%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도 열흘가량 단축되면서 물류비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부는 북극 항로 진출 지원을 위해 북극 항로 운항 선박의 항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협의체 구성과 함께 경제성을 검증한 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북극 항로 운항이 활성화되면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북극 화물 유치를 통해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입지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얼음에 견딜 수 있는 내빙선, 얼음을 깨며 운항하는 쇠빙선 등 해양 플랜트 연관 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 항로는 항로 자체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북극 연안국의 석유, 가스 생산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북극 항로 개척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새로운 해양 실크로드의 탄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절세를 부르고 나라 사랑 애국자의 모습에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가네. 성실납세 쌓이는 신용이 성실납세 절세의 지름길 작은 희망 여기저기 모여서 커다란 꿈을 함께 만들어가네. 유럽의 횡단열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여행을 통해 교감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인지 기차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낭만적이고 행복한데요. 백두대간을 시원스레 달리는 기차 여행은 어떨까요? 카메듀서의 영상미학과 함께 여행길에 올라보시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끌고 가는 화물차면은 이 화물이 그 목적하는 곳에 잘 쓰이고 여객 같으면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그랬을 때가 제일 뭐 잘 됐다고 항상 느끼죠. When they answer, when they can, they never say that never makes everyone scan. When they all fall down. 어릴 때 은하철도 무구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가 커서 나도 이 은하철도 무구를 좀 끌고 우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기관사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중학교 때 꿈을 이제 제가 이루게 된 거죠. 기관사가 정말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뭐 그냥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죠. 작은 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행복을 이루듯이 모두 다 아무 큰일 없이 귀가할 때 뭐 그런 뭐 사소한 행복이죠. 태백의 높고 가파른 고개,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열차. 특히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시속 30km로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숨결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도 백두대간 협곡열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싣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년 내내 태극기가 휘날리는 진도의 작은 마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풍경과 사연이 함께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SNS가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기업들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이 힘이 되는 프로그램, 소통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KTV SNS 매거진 많은 시청 바라면서 저희는 토요일 오후 1시에 보다 더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